네, 펌을 12장입니다. 이거 잘 기억하고 계시죠? 전기 포텐셜 차. 그래서 나중 빼기 처음이 뭐라고요? 마이너스 붙여주시고 처음부터 나중까지 전기장 DR 해서 이 공식 잘 기억해 주시고 얘는 이제 전기 포텐셜 차 델타 V 공식이고, 그러니까 이게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였죠? 전위를 물어볼 때 어떻게 하면 되죠? 보통 전위 물어볼 때 어떤 기준점을 잡는데, 이거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 식으로 설명하자면 기준점은 보통 어떻게 해요? 이 이니셜을 어떤 기준점으로 잡고요, 이 값을 물어본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얘를 어떻게 한다고요? 기준점에서 0으로 되는 걸로 기준점을 잡습니다. 넘어가고요. 점전화에 의한 전기 포텐셜 R분의 KQ, 연속체에 의한 전기 포텐셜. 연속체는 안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 나오면 풀어보시고요. 스킵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뭐 구형 연속체나 뭐 원통형 연속체 이 두 가지 정도만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 뭐 막대기나 뭐 이런 건 막대기에서 막 여기서 전위 구하라 뭐 이런 식으로 안 나올 것 같거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형이랑 원통 정도만 풀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얘 둘은 이제 가우스 법칙으로부터 전기장을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전위도 쉽게 구할 수 있거든요. 그다음 한 쌍의 점전하여 포텐셜 에너지, 그러니까 포텐셜 에너지를 물어볼 수도 있는데 확률은 좀 낮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포텐셜 파트이기 때문에 포텐셜 에너지를 물어볼 확률이 좀 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2-5 중요하죠. 이 마이너스 잘 기억해 주세요. 전위를 미분하면은, 시간으로 미분하면은 전기장이 되더라. 잘 기억해 주시고, 전기용량 Q는 CV. 자, 이것도 공식 기억해 주시고, 합성 전기용량 어떻다고요? 저항 공식이랑 반대로, 저항은 직렬이 그냥 더하면 되는데 얘는 직렬이 어때요? 이렇게 마치 저항의 병렬 연결 공식 같더라. 그런 게 있었고요. 유전 상수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엡실론 제로를 카파 엡실론 제로로 다 바꿔주면 된다고요. 얘는 카이로 돼 있는데 카파 뭐 이렇게 노테이션은 다 다르니까. 그래서 뭐 평행판 측정기일 때 전기용량 어땠어요? 엡실론 제로 D분의 A였는데 평행판 측정기 사이에 뭘 넣으면 어떻게 돼요? 유전 상수 카파인 어떤 종이 같은 애를 넣으면은 얘가 어떻게 변한다? 카파 엡실론 제로 D분의 A로 바뀌고, 카파가 1보다 항상 크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더 커집니다. 그래서 항상 뭐 이 속에 뭘 넣습니다. 보통 이제 측정기 사면은 항상 뭐가 들어있어요. 12-9 측정기에 저장되는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고? U는 2분의 1 CV 제곱. 그리고 얘를 다르게 해석하면은 전기장 자체의 에너지가 저장된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 그 에너지 밀도는 얻었다고 했어요. 소문자 U로 적고, U는 2분의 1 2 에필론 2 제곱 뭐 이렇게 됐었고, 인력 뭐 힘구하는 거 안 나올 거라 예상합니다. 버려주시고, 예제 1이 뭐냐면요, 우리 개념 강의할 때 퀴즈 6번 있죠. 얘랑 똑같습니다. 읽어보세요. 단지 소문자 Q가 여기서 대문자 Q로 바뀌었을 뿐이고,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고, 아래 임의의 위치에서 전기 포텐셜 R을 구하여라. 이게 문제죠. R이 무한대일 때는 기준점을 0으로, 그러니까 이게 제일 무난하게 잡는 겁니다. 이게 특별하게 뭐 함정 헷갈리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편하게 하려고, 문제 쉽게 풀라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 푸시면 돼요. 이걸로 여기서 다시 풀어볼게요. 그래서 외부가 더 쉽다 그랬죠. 외부에서는 어떻게 됐다? 마치 가우스 법칙 뭐 써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 Q가 전부 다 이 중심에 모여 있다고 생각해도 되고요. 그럼 전기장 어떻게 된다? 외부에서는, 그러니까 외부라는 것이 라젤보다 큰 멀리서, 반지름보다 멀리서란 얘기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된다? K R 제곱분의 이제 Q.
그다음 내부는 어떻게 돼요? 이 부도체구 내부에서 여기를 이제 보통 여기를 플러스 R로 잡고 이제 여기도 이제 R이라 그럴까요? 그럼 가우스면 이렇게 잡으면 좋다고 그랬죠? 이렇게 잡고, 그리고 전기장이 어때요? 대칭성에 의해서 다 면적 벡터랑 평행이니까 내적도 계산할 필요 없고, 다 대칭성에 의해서 크기가 상수니까 적분 밖으로 나오고,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 가우스 법칙 폐곡면에 대한 이 선적분이 엡실론 제로분의 이제 Q인이었죠. 인이 뭐였죠? 이 가우스면 안에 있는 이 안의 전하량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다? 이 전기장이죠. 이 전기장 어떻게 된다? 이 표면적이죠. 이 표면적 어떻게 돼요? 4파이 R 제곱이죠. 는 엡실론 제로분의 그냥 Q라고 하면 안 되는 게, 그냥 Q는 이 전체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전체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구 대칭성을 이용하면 좀 쉬운 게 닮은비를 사용하면 좀 좋습니다. 그래서 닮은비가 1대2면은 부피비는 어때요? 1대 2의 3승이죠. 네, 그거 아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닮은비가 스몰 r 대 라지 r이잖아요. 부피비는 결국 스몰 r 세제곱분의 라지 r 세제곱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부피에 비례하게끔 전하가 분포하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균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돼요? Q 곱하기 어떻게 돼요? Q 곱하기 라지 r 3승분의 스몰 r 3승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뭐가 된다? 이 안에 있는 전하량이 됩니다. 될 것 같나요? 마음에 안 들면은 뭐 정확하게 하셔도 돼요. 정확하게 어떻게 로 써서 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 뭐 정확하게 하려면은 Q인은 어떻게 돼요? 로 V인이죠. V인은 뭐예요? 이 안에 거 로부터 하는 게 낫겠네. 로는 어떻게 돼요? 로는 전체 부피분의 3분의 4 파이 R 세제곱분의 전체 부피분의 총 전하량이고, 이게 로고요. V는 뭐예요? 이 면적은 3분의 4 파이 스몰 r의 세제곱이죠. 약분해보세요. 결국 이게 어떻게 된다? 노란색이랑 똑같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이랑. 그러니까 결국 뭐 이렇게 계산하나 이렇게 계산하나 똑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안에 이렇게 동그란 게 뭔가 이렇게 비어 있으면은 그때는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고요. 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닮음이니까 모든 구는 닮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긴 한데,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없어지죠. R. 나머지는 없어지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부도체구 내부에서 전기장은 R 세제곱 있고 Q 있고, 여기까지는 상수예요. 곱하기 변수 R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는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얘는 이렇게 되고, 얘는 이쪽에. 아시겠죠? 전기장 왜 구했냐 할 수 있는데, 얘를 적분해서 전위를 구하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얘를 적분해서 이 미소 면적에 대해서 하려면 하면 너무 어렵고, 할 수는 있는데 일반 물리 과정에서 잘 안 나오고요. 책에도 없습니다. 전기장을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전기장을 가우스 법칙으로 쉽게 구한 다음에 전위를 구하는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무한대 전위의 정의로부터 쓰면은 어떤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바깥에 있는 R점이라 그럴게요. 왜냐면 지금 함수가 둘에 나눠져 있잖아요. 한 번에 못 쓰니까 지금 이 바깥에 있는 것부터 합니다. 22R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금 K랑 얘랑 같이 혼용해서 썼는데 아시죠?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이 K입니다. 그래서 이 둘이 같은 거니까 제가 혼용해서 썼는데 헷갈려 하지 마시고, 얘는 쿨롱 산수고 얘는 엡실론 제로가 진공에서 유전율이었죠.
일단 K라고 적을게요. 그래서 R제곱분의 KQ 어떻게 하면 돼요? 이게 전이가 되는 거죠. 어떻게 된다 그럼 결국? 많이 했어요. 결국 그냥 점전화에 의한 전입니다. 점전화에 의한 전이 계산하면 뭐예요? 벌써 두 번인가 계산했을 텐데 R분의 KQ 된다고요. R분의 KQ. 그래서 여기까지는 어떻게 된다? R분의 KQ가 이 전이 그래프가 되는 거고요. 이 안에가 궁금한데 그냥 암기해 버리라고 했죠. 암기하면 어떻게 된다? 너무 유명한 문제니까 암기하면 좋다고. 이런 식 포물선 형태로 이렇게 될 거라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될 건데, 그러니까 이걸 미리 알고 푸는 거랑 아예 감이 없는 거랑 또 혹시라도 사소한 실수하면은 바로 알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여기서 연결돼야 돼. 전이는 불연속적일 수가 없어요. 항상 이렇게 연결됩니다. 끊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서 무한대에서 다시 끌어와도 되고요. 무한대에서 여기 R이라 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부터 여기로 적분해도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는데, 그거 그냥 시험지 다 받으면 딱 이거 쓰세요. 그러니까 델타 V가 이거죠. 델타 V는 마이너스 꼭 붙여주시고, 처음부터 나중까지 전기장 ER. 제일 중요한 게 이 마이너스 잊어버리지 마시고, 시험지 딱 받으면 이거 먼저 적으세요. 이거 꼭 적으시고, 여기서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니셜을 무한대부터 해도 되는데 뭐 상관없습니다. 조금 더 쓸 게 많아지니까 여기를 R이라 그럴게요. 얘를 R로 하고요. 파이널은 그냥 이 위치 파이널. 그래서 이게 파이널은 그냥 R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R일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돼요? VR 마이너스 이곳에서의 전이는 어떻게 돼요? 스몰 r에 라지 r을 넣는 순간이 되죠. 여기다가 그 뭐가 돼요? r분의 kq가 되죠. 그리고 얘 이항했다 생각하면은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이항했다 생각하면은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뒤에 거 쓰면 어떻게 된다? 뒤에 거 쓰면은 마이너스 이 부분입니다. 마이너스 라지 r부터 스몰 r까지 이거 넣으면 되는 거죠? 여기에 해당되는 거에 넣어야 되니까 이 부분 적분하는 거니까. 그래서 4파이 엡실론 제로 라지 r의 3승 큐브 r dr인데 결국 x 적분하는 것 같아요. 뭔가 좀 어려워 보일 수도 있는데 그냥 x 적분하는 거야. 그리고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을 그냥 k라고 합시다. 괜히 복잡하잖아. 얘도 그냥 k라고 할게요. k. 그럼 어떻게 된다? 지금 그냥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이것은 r분의 kq 그리고 r 적분하면 2분의 r 제곱이죠. 2분의 r 제곱. 그래서 2의 r의 3 이건 그대로 적어 주셔야 되고 kq 여기까지는 상수 쓴 거고 r의 제곱이죠. 어떻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할까요? r에 라지 r 놓고 여기 r 놓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왜 이게 더 어려운 것 같지? 적분 상수 쉬고 하는 게 더 쉬운 것 같아. 제대로 풀고 있나? 뭐 더 어려운 것 같아 이렇게 하니까. 자, 이것은 어떻게 된다? r분의 kq 나머지는 그냥 써주고요. 스몰 r은 그냥 써주고 여기까지 그냥 써주고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고요. 그냥 이거 다시 써주는 거죠. 왜 그렇다? 연속이잖아요. 아니 넣어줘도 돼요. 넣어줘도 똑같이 되죠. 그래서 아니구나.
얘는 적분한 다음에 넣는 거니까 계산 정확히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거 넣으면 어떻게 된다? 2R 3승 KQR 제곱인데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이 부분 계산한 겁니다. 이렇게 날아가니까 결국 어떻게 된다? 다 정답은 이 부분 계산해주면 되겠네. 이거랑 계산되죠? 2분의 3이 되겠네. 정답은 2분의 3 RKQ 마이너스 2R 3승 이건 그냥 써주면 되니까 KQR 제곱이 정답이 됩니다. 그게 지금 이 빨간색 함수예요. 맞죠? 얘는 그러니까 마이너스 AR 제곱 플러스 B 꼴이잖아요. 2차 함수 뒤집어진 꼴이죠. 그게 이 꼴입니다. 답이 맞죠? 마이너스 KQ 마이너스 2R 3승분의 R 제곱 2분의 3 답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면 되더라. 이게 최종 답. 그러니까 얘랑 그 퍼펙트 분리 문제에서는 얘랑 얘 구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K 에필론 제로 뭐 안 주어질 것 같은데 K라고 쓰셔도 교수님이 다 알아요. 뭐 찝찝하면 4파이 에필론 제로분 1로 바꾸던가. 일반 물리 책에는 보통 후자로 많이 나오긴 하는데 그냥 얘를 K라고 써도 채점하는 사람들이 다 알아요. K가 뭔지 다 아니까 크게 상관없습니다. 뭐 이렇게 답을 쓰셔도. 그래서 여기까지 예제 1번. 자, 1번 문제는 이렇게 나올 것 같진 않고요. 단답형으로 딱 답 하나 구하라고 하지 않고 이제 시험은 A, B, C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부분 점수 주려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게 전위를 구하라고 하기엔 좀 이게 복잡해요. 일반적인 식으로 하기가. 그래서 이 문제 좀 변형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안에가 이제 비어있는 경우 이 경우에 전기장만 구하시오. 그리고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시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풀어볼게요. 이 바깥에 있을 때, 그러니까 R이 B보다 클 때, 그러니까 B가 이제 바깥 반지름이고요. A가 안쪽 반지름입니다. 이때는 쉽죠. 그래서 뭐 가우스 법칙 써도 되고, 아니면 국악 정리에 의해서 이 국악의 모든 전하가 중심에 모이는 거랑 같은 상황으로 생각해도 되니까. 그러면 그냥 어때요? 점전하니까 전기장 어떻게 된다? 이 경우는 R제곱분의 KQ죠. R제곱분의 KQ.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용을 여기 이렇게 그린 거고 여기 다시 지워주고요. 이 영역은 아니니까. 그리고 이 내부에 뭐 Q 같은 거 없잖아요. Q 같은 거 없기 때문에 뭐 가우스 법칙 이렇게 다시 잡으셔도 되고요. 안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전기장 없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다시. 그래서 안에는 전기장 없고요. 여기는 뭐 이런 식으로 되고요. 이제 어려운 게 뭐냐면은 R이 A보단 크고 B보다 작을 때 이때. 그래서 어떤 이 점에서의 전기장 알고 싶으면은 가우스 변을 이렇게 대칭으로 이렇게 잡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잡았을 때 조금 어려운 게 이 가우스 변 안에 있는 이 Q인을 구하는 게 조금 어려워요. 어렵다기보다는 좀 귀찮아요. 그래서 그걸 좀 그냥 로 써서 하라고 했는데 좀 좋은 방법이 떠올라서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거 하나 있고 가우스 변 이렇게 있을 때랑 이렇게 있고 크게 있을 때랑 그러니까 뭐 하는 거냐면은 이 부피 그리고 이 부피 그리고 이 부피 부피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부피의 비율은 이게 A 얘는 R 얘는 B잖아요. 얘는 A 3승 대
R 3승 마이너스 A의 3승 대 B 3승 마이너스 A의 3승 되겠죠. 이건 이해 가시죠? 근데 문제에서 여기에 이 노란색 부분에 있는 게 이제 Q라 그랬고요. 가우스 법칙에서 우리가 Q인을 할 것은 이 안에 있는 Q인이 됩니다. Q인을 구해야 되죠. Q인을 Q의 함수로 이제 구해야 되는 거죠. Q로.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이렇게 Q인 해주고요. 이것은 Q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거 왜 이러냐 할 수 있는데 비례식 쓴 거예요. 비례식. 자, 1대2는 4대8이죠. 그래서 이둘이 곱한 것은 이둘이 곱한 거랑 같다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1대2는 4대8이다. 이게 더 편해요. 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쓴 겁니다. 이해 가시죠? Q인데 얘는 Q 대 얘다. 이렇게 한 거예요. 많이 쓰는 거니까 이런 거 좀 기억해 두시고 좀 쓸 게 좀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 따라서 Q인은 어떻게 된다? Q인은 B 세제곱 마이너스 A 세제곱분의 R 세제곱 마이너스 A 세제곱 Q다. 그래서 Q인 항상 Q보다 작죠? 왜냐면 R이 B보다 작으니까.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검산하시고 그럼 이제 쉬워요. 이제 푸시면 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가우스 법칙은 EDA는 엡실론 제로분의 Q인이니까 다 있으면 어떻게 된다? 무슨 정기장? 이 지점, 아니 가우스면 이 지점에서의 정기장이고요. 무슨 면적? DA는 이 면적이죠. 가우스면의 면적이니까 4파이 R 제곱이 되는 거고요. 는 엡실론 제로분의 Q인인데 Q인이 뭐라고요? 이거 그냥 써주면 돼요. 그래서 B 세제곱 마이너스 A 세제곱분의 R 세제곱 마이너스 A 세제곱. 따라서 정답이 어떻게 된다? 이 사이의 정기장은 4파이 엡실론 제로. 일단 상수 먼저 적어주겠습니다. 상수 Q. 아직 안 적은 게 뭐가 있냐면 얘랑 얘는 안 적었습니다. 아직. 얘 빼고 다 적었죠? 나머지는 다 적었습니다. 그래서 R 제곱으로 다시 나눠주게 되면 어떻게 된다? R 제곱분의 R 3승이니까 R이 되고 얘는 그냥 그대로 써주면 되겠네. R 제곱. 색깔이 왜 이렇게 다르지 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시오라고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어떻게 그리지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얘는 우리 보통 이제 직선이 된다고 생각했잖아요. 직선이 될 거라 생각했는데 그리고 R에다가 A 넣으면 0 됩니다. 넣어보세요. 되죠? R에다 A 넣으면. 그래서 이 지점도 성립하고. 근데 직선이라고 하면 좀 감점당할 수도 있어요. 직선이 아니잖아.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은 R이 좀 클 때를 생각해보세요. R이 크면 어떻게 돼요? R이 크면은 그러니까 이게 커지면 어떻게 돼요? 이 항 좀 작죠. 그러니까 빼는 게 되게 작아져요. 빼는 게 작다는 얘기는 거의 안 뺀 거랑 비슷한 거죠. 그리고 경계 조건에 의해서 잠깐만요. 얘가 플러스가 아주 촘촘히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주 균일하게 아주 얇게 얇은 걸 생각하더라도 변화가 별로 없어.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그냥 느낌적으로 이제 연속적이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지점도 지나야 돼. 근데 빼는 게 적기 때문에 여기서는 대충 이렇게 되는데 갈수록 좀 빼는 게 작아져요. 갈수록.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은 뒤항이 없으면 원래는 이런 꼴이 됐을 텐데 지금 이 항이 나오는 거죠. 이 항이 나와서 점점 빼는 게 일로 갈수록 많아져서 이 지점으로 가는 거니까 처음에는 이 녹색처럼 가다가 A가 작아질수록 그러니까 R이 작아질수록 점점 많이 빼니까 좀 급격히 감소하는 이런 형태. 느낌 오나요? 이런 형태. 에이. 이렇게 했을 때 얘보다는 안 크지만 좀 이런 식으로 좀 어렵죠.
느낌으로 그냥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구간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 부분 점수 줄 수 있겠죠. 이 1, 2, 3면은 1이랑 3 구간은 쉬우니까 2 구간은 좀 어려우니까 변별력도 주는 겸 해서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냥 순수하게 전기장을 적분해서 구하는 문제로는 이 정도 수준에서 나올 것 같고, 뭐 유한 선전화 이런 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적분해서 나온다 그러면 9 또는 원통 정도? 그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전위도 물어볼 수 있는데, 얘는 점전하니까 어떻게 되거든요? R분의 KQ 되는 거죠. R분의 KQ.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 그리고 여기를 궁금할 수 있는데, 사실 직선이랑 크게 변화가 크게 다 안 다를 거예요. 그래서 대충 이런 식으로 포물선처럼 그려주시면 됩니다. 포물선처럼 그려주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이거 적분한 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얘 면적을 조금씩 더한 게, 면적을 구해서 조금씩 더한 게 조금씩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 면적을 구해서 이쪽으로 면적 조금씩 구해서 조금씩 더하는 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겠죠. 갈수록 면적이 쭉쭉 작아지니까. 여기는 면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V를 좀 수학적으로 구하는 건 좀 복잡해서 그렇게까지는 안 나올 것 같고요. 직접 계산해 보니까 너무 복잡해서 전기장 구하고 그래프 그려라 정도는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사실 이렇게까지는 안 나올 것 같고, 나온다면 이 정도가 좀 최고 수준의 전기장 구하라는 수준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한 선전화는 버려주세요. 안 나옵니다. 그냥 수학 문제가 되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수학 문제 풀라고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나올 확률 작으니까 막대기, 유한 막대기는 다 버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수학 문제 내겠어요? 그냥 적분만 하면 되는 걸로. 안 나올 겁니다. 예제 3번 풀어주시면 되는데, 예제 3번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별표 5개. 그래서 이것도 PPT로 제가 이렇게 했는데, 무슨 문제냐면은 둘 다 도체고요. 안에는 도체9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체9의 전하량이 Q1. 도체니까 표면에만 분포하겠죠. 이렇게 표면에만 분포하고, 그리고 도체 껍질 얇은 구각에 이제 Q2가 이제 분포하는데, 얘도 이렇게 표면에 플러스가 분포하게 되고, 문제에서 이제 플러스라고 안 주어진 것 같은데 플러스라 생각하시고 그래프 그리려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쌓아야 되니까 Q1, Q2 플러스라 생각하겠습니다. 그래프 그려야 되니까. 그래서 도체로 나오면은 부도체보다 더 쉬워요. 네. 왜냐면 Q인을 계산하기가 너무 쉬워. 왜냐면 도체는 표면에만 분포하니까, 이렇게 뭐 비례식 사용해서 전에 했던 것처럼 막 Q인 막 구하거나 막 그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쉬운 게 뭐다? 여기를 A, 바깥에 국어까지 B라고 할게요. 문제에서는 R1, R2라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A, B로 하겠습니다. 그럼 R이 B보다 큰 바깥에서는 어떻게 된다? 이 둘 다 중심에 모여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가우스 법칙 써도 되고요. 딱 봐도 국악정리 쓰면 되잖아요. 중심에 모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중심에 Q1, Q2가, 그러니까 중심에 Q1 더하기 Q2라는 입자가 이제 Q1 더하기 Q2라는 전하량을 가진 입자가 있다 생각하면 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전기장은 R제곱분의 KQ지. 근데 Q가 Q1 더하기 Q2니까 이렇게. 그럼 이거 적분하면은 뭐 된다? R이 B보다 큰 곳에서는 R분의 KQ지 그냥. Q가 Q1 더하기 Q2라고요. 바깥에는 쉬워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둘 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요. 안에도 쉬워. 안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속이 차 있어도 얘는 상관없는 게 도체 내부의 전기장 0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0입니다. 네, 이렇게 0.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0은 아니지만 어떤 뭐 이런 값, 상수값을 가지겠죠. 네, 상수값을 가질 것 같고, 그리고 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R이 A랑 B 사이. 이것도 가우스 법칙 쓰면 되겠죠.
어떻게 하면 된다?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이렇게 이 안에 있는 Q Q1밖에 없네요. 뭐예요? 바로 쉽게 나오네. 이 경우는 어떻게 된다? 얘도 그냥 가우스 법칙 쓸 필요도 없죠. 중심에 뭐 있다 생각하면 됩니다. Q1이 KQ1이 됩니다. 전위는 어떻게 되냐 물어볼 수 있는데 전위는 좀 문제가 바로 그냥 그러니까 A랑 R 사이 바로 R분의 KQ1이라 그러면은 틀려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점전환에 하고 바로 쓰시면 틀려. 왜냐면은 말했듯이 전위의 정의가 뭐예요? 한 일이잖아요. 한 일이랑 관련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포텐셜 에너지긴 한데 어차피 그 시험 전화당 포텐셜 에너지다 생각하면 뭔가 좀 일의 느낌이라고. 그래서 뭔가 이 전기장 적분하면은 뭔가 일의 느낌인데 그게 넓이잖아요. 그래서 이 넓이를 조금씩 더하면서 올라가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이 기준점부터. 그래서 이게 연속적이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 경계에 의한 이 경계면 있죠. B 여기서 연속이어야 된다는 조건 경계 조건이라 합니다. 물리학에서는 그런 조건을 더 넣어야 돼. 그래서 뭐냐면 여기 플러스 C 이런 게 있다고요. 네. 그래서 이 플러스 C를 결정 지어야 됩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 그 뭐야 그거 있죠. 뭐야 델타 V는 VB VR VB는 마이너스는 원래 있고 BR EDR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된다? 얘는 뭐예요? 어차피 이거에 넣으면 되죠. 이거에. 그래서 얘는 B분의 KQ1 더하기 Q2 얘는 뭐다? 이 안쪽에서 이제 적분할 거니까 이 식을 넣으면 되죠. 이 식 넣으면 되죠. 그러면은 VR 이 답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도 되고 이건 이제 정적분 형식으로 정석으로 푼 거고 약간 더 쉽게 푸는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은 어쨌든 이런 꼴이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 적분한 다음에 마이너스 붙인 거 플러스 상수 잘 이해가 안 가시면은 얘를 미분한 다음에 마이너스 붙이면 뭐예요? 전기장 돼야 되잖아. 이거 미분한 다음에 마이너스 붙여보세요. 마이너스 이해 되겠죠? 그러니까 플러스 C만 결정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플러스 C만 결정하면 된다 그러고 이 지점에서 이게 돼야 된다. 그렇게 놔도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풀던가 항상 그렇습니다. 전이 구할 때 이런 경우에 저는 이 C만 결정해 볼게요. 이 경우에 한해서는 뭐 원하시는 데 풀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푸셔도 되고 아니면은 R분의 KQ1 그러니까 지금 이 안에 있는 이 전기장식 있죠. 어떻게 돼요? 전기장식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그래프 기가 좀 어려운데 이게 보시면은 이게 좀 크고 작고에 따라서 좀 달라져요. 크면 어떻게 되겠어요? 커지겠지. 그러니까 큰 건 좀 이런 식으로 되고요. 좀 이런 식으로 되고요. 이 두 번째 건 좀 이런 꼴이겠죠. 결국 어떻게 되겠어? 함수는 얘는 이렇게 되고 얘는 이렇게 되겠네. 아시겠나요?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됩니다. 불연속적으로. 지금 뭘 하는 거냐면은 이 구간에 대응되는 이 전이 구하고 싶은 건데 그게 뭐랑도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이 지점이 연속이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플러스 C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되고 그게 뭐랑 같다? B에서 그러니까 R이 B가 될 때 뭐가 된다 여기서? 이 함수로 생각하는 게 좋죠. 어차피 연속적이니까. 그래서 이 함수는 뭐다? 여기에다가 B를 넣은 거랑 같으니까 얘도 B로 바꿔주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은 B K Q1 더하기 Q2다. 그래서 따라서 C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C는 뭐예요? 따라서 C는 이항하면 되니까 없어지죠? 따라서 C는 B분의
KQ2가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뭐다? 얘를 다시 이 속에 넣어주면은 답은 R분의 KQ1 더하기 B분의 KQ2가 정답이 됩니다. 이게 이제 이 사이에서 전위. 그래서 그래프를 막상 그리라고 하면은 R분의 1꼴이잖아요. R분의 1꼴의 어떤 더하기 상수잖아요. 그래서 결국 얘도 이런 식으로 이제 가면은 비슷하게 돼요. 네.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갑자기 꺾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면적을 조금씩 더하다 면적 더하는 게 점점 커지니까 기울기가 점점 급격해지다가 좀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이 기울기가 물론 여기서는 약간 좀 이렇게 약간 좀 줄어들었다가 다시 또 이렇게 증가하는 듯한 이런 느낌 나올 텐데 크게 상관없어. 약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그래 다 했고요. 그리고 여기서의 전이 안 구했죠. 어디서요? 이 A보다 작은 지역. 여기서 전이 안 구했죠, 아직. 여기서 전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구간, 이 초록색 이 구간의 전이 구하면 되겠네. 그것은 이 함수를 알고 있으니까 A를 넣으면 되죠. 따라서 마지막으로 R이 A보다 작은 곳에서의 전이는 어떻게 된다? 여기에다가 R에다가 A를 넣으면 되네. 그래서 K는 묶어내겠습니다. AQ1 더하기 B분의 Q2 이게 이제 정답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문제가 오히려 이런 식으로 출제될 확률이 오히려 크겠네. 부도체구는 너무 복잡해서 막 좀 복잡했잖아요, 방금 한 거. 그래서 만약에 도책으로 나오면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좋지 않을까. 계산이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아요. 네. 적분한 거 있나요? 조금 적분하긴 했는데 그렇게 어려운 적분도 아니었고 정답이 다 맞나 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R분의 KQ R분의 K R1 Q1 A분의 Q1 다 맞고요.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되고 이제 상당히 중요하니까 별표 5개고요.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이 문제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충분히 전기장이랑 전이 둘 다 구하시오 이러면서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수준으로. 3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풀 땐 좀 잘 안 풀릴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걸 사용해야 되냐면은 일단 그림을 그리면은 처음에 좀 큰 도체구가 있고요. 이게 이제 1번 도체구, 2번 도체구인데 좀 작은 도체구예요. 얘는 R. 이제 도체구가 있을 때 전이는 알죠. R만큼 떨어진 곳의 전이 뭐예요? 중심에서 R만큼 떨어진 곳의 전이는 R분의 KQ죠. 근데 이 면 위에서의 도체구 면에서의 전이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R을 대문자 R로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됩니다. 도체구 면. 도체기 때문에 이 안에는 전기장이 없고 이 안쪽 면에서 전이 다 같기 때문에 표면이나 이 안이나 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얘는 전하가 이제 없기 때문에 아예 반대로 돼 있죠. 얘가 Q1이 처음에 0이었고 얘가 Q2가 처음에 Q라고 나와 있죠. 문제에서 작은 게 가지고 있었다 했잖아. 작은 구가 플러스 Q. 그래서 얘가 이제 0이고 이렇게 이런 경우입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전선을 연결하면 어떻게 된다? 전선 연결하면은 도체 내부는 전이가 다 같잖아요. 좀 헷갈릴 것 같으면은 이렇게 하나로 된 도체라 생각하세요. 다 뭐다? 전기장이 0이고 안에는 그 말은 곧 뭐다? 다 전이가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1구랑 2구는 전이가 같아집니다. 아까 전에 안 같았죠. 아까 전에는 얘 0이었고 전이 얘는 이거 2는 얘였잖아. 어떻게 된다? 조선을 연결하고 나니까 V1 프라임은 얘도 3R분의 K. 근데 전하가 이렇게 이동할 거 아니에요? 이동하기 때문에 Q1 프라임이라고 그러고요. V2
프라임은 이제 연결한 이유입니다. 연결한 이후에 정전기 표현 상태가 된 다음 소문자 Q죠. 그래서 얘도 이제 Q2 프라임이라고 하면은 이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돼요? 전하랑 보정법칙에서 문제에서 주어진 Q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둘이 같으려면은 얘가 예를 들어서 3쿨롱이면 얘는 뭐다? 1쿨롱 되면 되겠죠. 네. 그래서 Q1 프라임이 어떻게 된다? 4분의 3Q가 되고요. Q2 프라임이 4분의 1 Q가 됩니다. 이게 정답이고요. 또 재밌는 거 하나 기억하시면 좋은 게 이 표면 전압 밀도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표면 전압 밀도는 총 표면적 분해, 그러니까 4파이 R 제곱인데 얘는 3R이니까 표면 분해 비례식을 적겠습니다. 비율은 3대 1이죠. 3대 얘도 작은 건 4파이 R 제곱분의 전하량 1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표면 전압 밀도 큰 거 대 작은 건데 이건 뭐가 돼요? 9가 되잖아요. 3분의 1대 1이 되기 때문에 결국 1대 3이 돼요. 그래서 뭔가 표면에 뭔가 빡빡하게 많이 밀도는 오히려 작은 곳에 더 전하량이 더 촘촘하게 이렇게 이 표면에 이렇게 분포하고 있고요. 되게 촘촘하게. 얘는 되게 듬성듬성 분포하고 있긴 한데 이 표면 자체가 크기 때문에 좀 전하량이 많은 거고요. 무슨 말 하고 싶냐면은 어떤 도체가 있을 때 이렇게 좀 이런 게 있고 이렇게 좀 뭐 이런 식으로 도체가 있으면은 이런 곳에는 좀 표면 전압 밀도가 좀 느슨하고요.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작고요. 이 뾰족한 곳에 좀 전하량이 많이 모입니다. 이렇게 뾰족한 곳에 전하량. 이거 좀 기억해 주세요. 뾰족한 곳에 전하량이 많이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시험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표면 전압 밀도 비율 구하시오. 네. 이 문제 이렇게 딱 나올 것 같진 않은데 그냥 안 하긴 좀 그래서 해본 뭐 그런 문제입니다. 별표 뭐 하나 정도? 그 정도 문제입니다. 예제 4번은 우리 예제에서 했어요. 그 전기용량 구하는 거, 구형 축전기 하는 거 기억나나요? 그래서 이 그냥 도체 구 하나 주어지고 전기용량 구하라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B가 무한대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B를 무한대 보내면은 4파이 엡실론 제로 A 된다고. 기억나나요? 우리 개념 설명할 때 했습니다. 개념 설명할 때. 얘도 개념 설명할 때 했습니다. 답 뭐예요? C는 엡실론 제로 D분의 A 된다고. 개념 설명할 때 유도까지 했고 이 느낌 오죠? 왜 가까우면 더 많이 전기용량 커질 것 같고 면적 넓어지면은 커질 것 같은 그 느낌. 이것은 막상 계산을 하면은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스킵을 하고요. 굳이 계산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어떻게 계산하는지만 알고 있으면 돼요. 나올 확률이 적기 때문에 굳이 안 해봐도 될 것 같아요. 하지 마세요 그냥. 네, 이렇게 똑같이 나올 확률 거의 없다고 생각됩니다. 넘어가고 얘도 개념 설명할 때 했죠? 네, 개념 설명할 때 그건 더하면 되더라. 네, 판 넓어지는 효과. 넘어가고 예제 6번은 봤더니 저도 좀 유형이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유형인데 이런 식으로 나올 확률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회로 문제인데 회로 문제는 아마 RC 회로가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지가 않습니다. 풀지 마세요. 괜히 또 이거 막 생각하고 있으면 시간 많이 걸리니까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 회로 문제 이런 식으로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항이랑 축전기 같이 나와서 뭐 RC 서킷으로 나올 거라 예상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안 나올 것 같은데 풀어보세요. 그래도 이거 간단하니까 풀어볼게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얘만 있었고요. 맨 처음에는 C1만 있었고 이게 Q로 대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C1 대 C2는 그러니까 전기용량 비율이 M 대 M 답을 이 얘로 써야 되고 그러니까 그리고 어떤 짓을 했냐면은 이렇게 연결했다고 합니다. 연결하면 특징이 뭐라고요? 도선은 등전입니다. 그래서 이 전이랑 이 같은 책 그러니까 여기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이 면까지 어떻게 된다? 이 색깔 같은 건 전이가 같아요. 따라서 뭐다? 이 사이의 전이차랑 이 사이의 전이차 그게 뭐예요? 결국 V죠. 네.
전압 V 둘이 같다는 거예요. 전이차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Q는 CV라는 식으로부터 V는 뭐예요? C분의 Q죠. 그래서 다시 그래서 V는 그러니까 이쪽의 V나 C1분의 이제 새롭게 여기는 Q1 프라임이라 그럴까요? 여기는 Q2 프라임이라 그럴까요? 우리 여기는 이제 반대극이겠고 마이너스겠고 이렇게 바뀔 거 아니에요. 여기만 있었는데 이렇게 이동하면서 그래서 얘는 Q1 프라임이 뭐랑 같다? 이쪽 면에 그러니까 V 프라임은 왜 붙이냐면은 이렇게 시간 지났다는 얘기예요. 연결한 이유를 말하는 겁니다. 얘는 어떻게 된다? C2분의 Q2 프라임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 둘이 같다는 의미고 또 뭘 쓰면 좋냐면 처음에는 Q밖에 없었는데 전화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어떻다? Q1 프라임 더하기 Q2 프라임은 Q다. 그래서 보시면은 미지수가 Q1 프라임이랑 Q2 프라임 두 개밖에 없고 Q는 미지수 아니에요. 답을 Q를 써서 쓰면 되니까 문제에 Q가 있잖아요. 문제 답을 Q를 나타낼 거기 때문에 Q는 미지수 아닙니다. 그래서 식이 두 개고 미지수 두 개니까 풀 수 있어요. 어떻게 풀면 된다? 여기서 Q2 프라임을 물어보고 있죠. 문제에서 C2의 최종 전화량. 그래서 Q2 프라임 어떻게 된다? C1분의 C2 Q1 프라임인데 이건 또 뭐예요? M분의 NQ1 프라임이고 얘는 또 어떻게 쓸 수 있다? Q1을 소거해 줍시다. 어떻게 소거해 준다? 이 식으로부터. 그래서 Q1은 뭐예요? Q-Q2 프라임이니까 Q-Q2 프라임. 그래서 결국 얘랑 양변에 M을 곱해주고요. 이렇게 M을 곱해주고 이항하면 어떻게 된다? M 플러스 N Q2 프라임은 NQ다. 그래서 지금 박스 친분한 겁니다. 이거랑 이거. 답은 뭐다? 그래서 답은 Q2 프라임은 N 더하기 M NQ 이렇게 됩니다. 이게 정답이고요. 이런 식으로 회로 문제 안 나올 것 같아요. 네. 축정기 문제 이런 식으로 안 나올. 이게 약간 회로 느낌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안 나올 것 같고 나중에 이제 RC 회로 나오는데 축정기는 좀 축정기 관련된 회로 문제는 그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7번 버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안 나올 것 같고요. 7번 풀어보겠어요. 7번 어떤 경우냐면은 원래 이랬는데 간격을 늘렸대요. Q는 그대로 있겠죠. 네, Q는 그대로 있고 면적도 그대로 있고 뭐가 바뀌냐면 D만 바뀌네요. 이건 사람이 잡고 손으로 늘렸다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뭐 힘으로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거의 에너지랑 이거의 에너지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더 에너지가 크겠죠? 네. 그래서 걔는 이 둘이 가까워지려고 하잖아요. 축전기. 플러스 대전돼 있고 마이너스 대전돼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에너지가 낮아지는 쪽으로 향하려 하는데 그 반대쪽으로 늘렸으니까 사람이 힘을 주는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겠고 사람이 뭔가 양의 일을 했으니까 이 개의 에너지가 저장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더 에너지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빼기 이거 하면 됩니다. 포텐셜 에너지. 그냥 에너지. 그러니까 포텐셜 에너지 맞네요. 네. 그 에너지가 뭐라 그랬죠? 2분의 1 15의 제곱이라 그랬죠. 여기서 C는 뭐냐면은 처음엔 뭐예요? 2분의 1 엡실론 제로 D분의 A였고요. 처음엔 이거였고 나중엔 어떻게 됐다? 2분의 1 엡실론 제로 ED가 된 거죠. ED 전압이 같을까 뭐 물어볼 수 있죠. 전압이 같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전압이 어떻게 되냐면은
처음에는 어땠어요? 처음에는 Q는 CV 식으로부터 Q는 엡실론 제로 D분의 A, 이게 이제 Q는 CV가 처음 식이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변수를 이렇게 주면 좀 헷갈리는 게 V가 지금 상수예요. 변수가 아니라. 그러니까 V0를 이렇게 해주는 게 좋아. 그러니까 V0 이렇게 문제 나오면 이렇게 대학교 시험에서는 보통 이렇게 나와요. V0로 상수라고 해서 첨자 제로를 이렇게 붙여줘야 좀 안 헷갈려요. 근데 어떻게 됐냐면 이게 어떻게 변했냐면은 Q는 똑같죠. 그러니까 같은 겁니다. Q는 똑같고 에필론 제로 2D분의 다 똑같은데 V만 이제 프라임으로 바뀐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V 프라임은 2V0가 되는 거네. 그렇게 되는 거죠. 왜냐면 분모 여기 2가 있으니까. 결국 V 프라임은 2V0가 돼야 된다. 네, 그래서 여기 제로 붙여주고 여기도 2V 제곱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변한 거죠. 그래서 이거 빼기 이거 하면 뭐가 된다? 답이 되겠네요. 네. 그래서 답은 뭐가 된다? 암산이 잘 안되니까 2분의 1 엡실론 제로 D분의 A가 있고 여기까지 있고 V0 제곱까지 쓰고 자 합시다. 숫자만 하겠습니다. 이거랑 이거 2죠. 빼기 1이네. 아 별거 없구나. 그래서 뭐가 된다? 2D 엡실론 제로 A V0의 제곱. V0는 이 문제에서는 V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12-7번 맞죠? 자, 이거 오타가 있는데요. 금속 원통이 아니라 전선이에요, 전선. 오타예요. 8번 풀어보세요. 자, 8번은요, 이쪽에서 보겠습니다. 이쪽에서 봤을 때 원통이긴 하지만, 이렇게 원처럼 생겼죠. 옆에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안에 속이 차 있고요. 차 있고, 뭐 여기 Q1, Q2 뭐 이렇게 대전되어 있겠죠. 그때 이 사이의 전기 포텐셜 차이가 뭐다? V라고 했는데 V라고 하면 좀 헷갈리잖아요. 함수처럼 보이니까 V0로 바꾸겠습니다. 이때 묻고 있는 건 뭐다? 이 위치 전선 표면에서의 전기장은 하고 묻고 있습니다. 이거 어떤 문제랑 닮았냐면은 그 원통형 축전기 있죠. 원통형 축전기에서 이 사이에 전이차 V 구한 기억나나요? 그래서 전기용량 구하고 그 문제랑 상당히 좀 닮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좀 변형했을 뿐이에요. 보면은 그러니까 푸는 방법도 당연히 비슷하겠죠. 그래서 전기장 방향도 모르지 않나요? 뭐 할 수 있는데 뭐 사실 이게 안쪽으로 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항상 방향 같은 거 잘 모르면 여기서 나가는 방향 R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항상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플러스 차지로 대전되어 있고 여기 뭐 마이너스 수도 있고 아니면 얘가 좀 약한 작은 양일 수도 있고 어쨌든 그래서 전기장 이쪽으로 이런 식으로 된다고 생각하고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우스면을 이렇게 이 중간 공간에서 가우스면을 이렇게 그러니까 바깥에는 관심이 없잖아요.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이 조건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점이랑 이 점의 전이차가 V라는 거 써야 되니까 결국 이 사이에 그 전기장 구해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우스면 이렇게 잡고 어떤 임의의 이 점에서의 전기장 어떻게 돼요? 원통에서의 그거잖아요. 그거 다시 풀어야 되나? 암기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게 이렇게
이 길이에 있는 이 안쪽에 있는 이 전하량 Q, 이게 길이 L이면은 선전압이 또 어떻게 된다고요? 이 길이분의 Q,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마치 그냥 이런 경우도, 그러니까 마치 이거 하나만 있을 때, 안에 거, 이 속에 있는 거 하나만 있을 때 Q로 대전돼 있고, 이 이 길이에 대한 선전압이 또 람다일 때 공식 뭐였나요? 전기장은 4파이 엡실론 제로가 아니라 원통의 경우에는 2파이 엡실론 제로였고요. R분의 람다였죠. 기억나나요? 전기장 파트에서 그 개념 설명할 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 이런 거는 아예 암기를 하고 있으면은 좋아요. 그래서 이 R 위치에서의 원통에서의 전기장 이거고, 이 바깥의 건 왜 고려 안 해요 할 수 있는데, 가우스 법칙이 그렇잖아요. 안에 있는 것만 고려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 안에 있는 이 원통만 생각해서 결국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 개념 설명할 때는 무한 선전화에 대해서 했는데, 결국 가우스 법칙 쓰면은 똑같아요. 네. 이 원통 이 작은 거 내부만 아니면은 이 외부 이 구간에서는 전기장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뭘 하면 되냐면은 우리 많이 한 거 있죠. 뭐였죠? 파이널 백 이니셜은 마이너스 이니셜 파이널 EDR. 이 공식을 꼭 암기하고 있으라고 그랬죠. 네. 그냥 통째로 암기해야 되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A이고 큰 건 B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된다? 이 두 개 사이를 빼면 되는데, 큰 거 빼기 작은 거 하면 좋겠죠? 양의 값이 나오게끔. 그래서 여기가 지금 플러스라 생각하고 여기가 마이너스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기장을 지금 이쪽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싶어서 하고 싶은 거예요. 안 그러면 이제 ER을 또 이렇게 마이너스 해야 되니까 부호 생각하기 싫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뭐 혹시라도 음수면은 자동으로 식이 바꿔지니까 걱정할 필요 없고,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는 큰 것 빼기 작은 거, 그러니까 양전화가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A 빼기 B를 해야지 양이 됩니다. 잘 모르겠으면 나중에 최종답에 절대값 이렇게 붙이면 돼요. 네, 이렇게 붙여도 되고 크게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식 자체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고요. 이게 또 헷갈리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같은 놈이에요. 항상 공식 쓸 때 같죠. 이렇게 암기하면 더 쉬울 수도 있어요. 막 나중 빼기 처음 이렇게 하면 좀 헷갈리니까 나머지 거 여기 적어주시고, E는 2파이 엡실론 제로 R분의 람다 이렇게. 그래서 얘 적분하면 뭐가 된다? 로그가 되죠. 로그. R분의 1 적분하면은 LNR이죠. LNR. 그래서 뭐 수학적으로는 절대값 붙여줘야 되는데 항상 양의 값이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2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람다하고 로그 A 오버 B가 됐는데, 마이너스 1승이 1로 가면서 마이너스 1승 또 바뀌니까 결국은 2파이 엡실론분의 로그 B 오버 A가 되면서 이게 양의 값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거 방향 헷갈리면은 그냥 아무거나 해서 아무거나 빼고 나중에 그냥 이렇게 해주면은, 다 이렇게 맨 마지막 해주고 만약에 A, B가 바뀌어 있으면 바꿔서 쓰시면 돼요. 뭐 틀렸다고 안 하니까. 그런 경우에도 양의 값을 쓰고 싶은 거라서. 그래서 지금은 제가 좀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고려해서 계산을 해준 것이고요. 그래서 거의 다 됐나?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게 뭐지? 표면에서의 전기장은,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E가 R이 A일 때 답이니까 결국 2파이 엡실론 제로 A분의 람다가 답이 아니에요 할 수 있는데, 답이 아닌 이유가 뭐라고요? 문제에서 람다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물리 문제는 항상 문제에서 주어진 변수로 써야지 되거든요. 그거 하려고 지금 이 짓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객관식 문제랑 전혀 달라요. 물리 주관식 문제는 좀 느낌이 다릅니다.
그래서 람다를 소거시키기 위해서 지금 쓴 거고, 지금 이거 쓴 게 이게 결국 이제 V0죠. V0 문제에서 주어진 이게 V0. 그래서 결국 이것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여기 넣어주면은 최종 답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 답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이제 2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하고 이제 람다를 써주면 되죠. 람다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람다에서 정리해서 넣어주세요. 넣어주면 어떻게 되나요? 2파이 엡실론 제로 v0가 있고요. 분모에 로그 b 오버 a. 근데 이렇게 또 상쇄가 되네요. 2파이 엡실론 제로가 이렇게 없어지네요. 최종 답은 뭐가 된다? 뭐 빼먹은 것 같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최종 답은 a 로그 b 오버 a고요. 얘는 v0. 이게 최종 답. 12-8. 그래서 이렇게 풀면 되는 문제이고, 얘는 별표 2개 정도 하면 되겠네요. 자, 9번 풀어보세요. 9번. 그래서 어떤 경우냐면은 면전화 밀도 시그마가 있고요. 여기서 떨어진 어떤 지점에서의 전기 포텐셜 차, 이 사이의 전기 포텐셜 차 델타 V를 묻고 있고, 전기장은 어때요? 전기장은 항상 모든 지점에서 같죠. 어떻다? 무한이니까 2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이거 얇잖아요. 네, 얇은 건 그렇습니다. 두꺼운 도체는 그냥 엡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공식 암기하고 있으세요. 보통은 2 붙어서 나올 거예요. 보통은 얇은 걸로 나와요. 항상 두꺼운 도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얘를 꼭 기본적으로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이 거리 D를 묻는 거죠. D라고 할까요? 이 D는 하고 묻는 거죠. 거리. 얘도 이제 V0라고 쓰고요. 얘도 이 사이의 전이차 V0라고 적겠습니다. 답을 V0로 쓰면 됩니다. 이거 어떤 느낌이냐면은 중력 받을 때 중력 항상 mg죠. 떨어진 거리 h에서 포텐셜 에너지 뭐예요? mgh죠. 그래서 상수인을 받는 경우에 에너지는 그냥 이거 적분 어떻게 돼요? 이거 그냥 상수 적분하면은 x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mgy라 그럴까? mgy. 이게 똑같아요. 상수인을 받는 경우에 이 높은 곳에서의 여기서의 전위는 어떻게 된다? 여기가 전위가 높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전위가 0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이 판을. 그러면 이 위치에서의 전위는 ED예요, 마이너스 ED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1을 이거라 생각하면요. 이거 상수 곱하기 D예요, 마이너스 D예요. 좀 헷갈리죠. 플러스 마이너스 좀 헷갈릴 수 있지만 여기서 그냥 양이라 생각하고요. 얘도 양의 값 그냥 주면 크게 상관없어요. 네, 지금 그냥 양의 값으로 풀면 되는 문제라서.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고민이 되는데, 실제로는 이게 위에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마이너스. 왜냐면 여기서 멀어질수록 어떻게 돼요? 만약에 플러스 Q를 놓으면 어떻게 돼요? 플러스 Q. 플러스를 놓게 되면은 얘가 이렇게 멀어지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 플러스 Q는 점점 이제 저전위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보다 더 낮아지게 됩니다. 네.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그거예요, 그거. 플러스 전화에서 멀어지는 게 어떻게 된다고요? 감소하잖아요. 점전 하나일 때. 얘도 선전하여도 마찬가지, 아니, 면전하여도 마찬가지.
멀어지면은 전이 낮아지게 되겠지. 근데 뭐 정확하게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 차이를 말하고 있는 거니까 이 두 개의 차이는 뭐예요? 그냥 2 엡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D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문제에서 말하고 있는 V0가 2 엡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D라는 걸 이제 식 하나 주어졌고, 그 다음에 뭐야 이거, D 묻는 거죠. D. 그래서 답은 D인데 D는 시그마 2 엡실론 제로 V0죠. 답이네 이게. 문제에서 다 주어진 변수죠. 그래서 그냥 이게 답이 됩니다. 그런 문제예요. 자, 10번 풀어보세요. 10번. 보시면 무한대에서 전기 포텐셜이 0일 때, 그래서 그냥 흔히 우리가 잡는 방법이에요. 뭐 속임수 같은 거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렇게 잡으면은 이 도체 표면에서 이제 무한대에서 여기까지 가져올 때 어떻게 된다고요? 마치 점전화처럼 생각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점전화의 전기 포텐셜 R분의 KQ죠? 여기 대문자 R이니까 R분의 KQ 이렇게 되고요. 근데 여기서 묻고 있는 건 표면에서 전하 밀도를 묻고 있죠. 그리고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기 V0라고 합시다. V0 상수입니다. 문제에서 V0로 주어졌다 합시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Q는 구할 수 있죠. 표면의 전하 밀도는 K분의 V0R이고요. 그래서 전하밀도, 표면 전하밀도는 구표면 4파이 R 제곱분의 Q니까 다 있으면은 4파이 R 제곱분의 Q는 뭐예요? 소문자 K. 소문자 K는 쿨롱 상수입니다.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 V0R. 문제에서 다 주어진 변수인가요? R은 약분되네요. 그래서 결국 뭐에 비례하더라? R분의 1에 비례하네. 그래서 답이 맞죠? K를 4파이 엡실론 제로로 바꿔줬네요. 여기서는 뭐 안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맞고, 그 우리 앞전에 문제에서 뭐 이렇게 다를 때 이게 하나만 Q 있을 때 이렇게 전선을 연결하는 문제 있죠. 그거랑 상당히 닮은 문제예요. 그래서 이 도체구가 작을수록 더 촘촘하게, 그러니까 이 R이 어때요? R이 작을수록 R이 반토막이 되면은 이거 2배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작아질수록 도체가 작을수록 좀 뭔가 이렇게 전하가 모이려는 성질이 있다고요. 아까 설명했었죠. 그거랑 조금 관련이 있네요. 넘어가고 11번 버려주시고요. 약간 이제 물리학과 나중에 배우는 전자기학 문제 닮은 것 같은데, 영상법 그런 느낌인데 안 나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2개에서 안 나올 거니까 12번 풀어보세요. 12번 같이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제 어떻게 풀면 되냐면요, 공식 아시죠? 어떤 전하 Q가 있을 때 얘가 D만큼 떨어진 곳에서 만드는 전기 포텐셜 뭐라고요? R분의 KQ인데 여기 D잖아, 거리가. 그러니까 D분의 KQ가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Q가 하나 더 있다. Q1이고 Q2다. 이게 D1이면은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D2면 똑같은 이런 항을 하나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기장은 막 방향 생각해줘야 돼서 어려운데요. 전위는 스칼라이기 때문에 그냥 이거 더해주면 돼요. 되게 쉬워요. 그래서 그리고 이 Q 부호 포함합니다. 그리고 D는 거리기 때문에 부호 포함하지 않아요. 좌표가 아니고 거리입니다. 전위에서 이 D는.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이거랑 부호가 다르죠. 맞죠? 그래서 나머지는 똑같거든요. 얘가 여기 만든 전기장, 얘가 여기 만드는 전기장. 절대값은 똑같은데 부호가 반대라서 0이 되고요. 얘랑 얘도 얘가 여기 만드는 전기장, 얘가 여기 만드는 전기장. 크기는 같은데 방향이 반대라서 전이, 예, 전이 크기가 같은데 방향이 아니라 부호가 반대라서, 예, 부호가 반대라서 없어지고요. 그러니까 남는 건 결국 이 두 개밖에 안 남는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위에 거에 의한 전이는 거리는 2분의 d죠. kq 마이너스 q죠. 이렇게. 밑에 건 어떻게 돼요? 다 똑같은데 아니면 2배 하면 되네. 똑같죠. 똑같은 거 더하면 되니까 2배. 이건 어떻게 된다? d분의 마이너스 4k q가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11번. 그래서 이 k가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입니다. 그래서 답이 맞았고요. 네, 이렇게 푸는 문제였습니다. 13번 같은 문제는 버려주시고요. 이완 선저나 뭐 적분하는 이런 문제는 단순 계산 문제라서 안 나올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공부 시간에 비해서 너무 효율이 안 좋아요. 네, 안 나올 확률이 큰데 공부 시간은 많기 때문에 진짜 시간 남는 경우에만 푸시면 되는데 안 풀어도 될 것 같아요. 안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15번 풀어보세요. 자, 보시면은 잘게 쪼갤 필요가 없는 게 잘게 쪼개서 이 각각의 요소가 만드는 여기 만드는 전이, 얘가 여기 만드는 전이, 얘가 만드는 전이 해봤자 거리가 다 같잖아요. R로.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같냐면 P가 있고 거기까지 R이 있대. 여기 점입자 하나, 결국 점입자 하나가 여기 위치는 전이랑 같은 게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전기장은 성분이 있기 때문에 막 상쇄되고 막 이쪽 성분 상쇄되고 막 그런 게 있었는데 전이는 그런 게 없잖아. 거리가 다 같으면은 점전화처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전이가 훨씬 이렇게 연속체의 경우에는 전기장보다 구하기가 쉬워요. 120도라고 했으니까 어때요? 3분의 1이죠? 그러니까 그 원주라고 해야 되나? 그 원의 총 그 둘레 길이보다 3분의 1배죠? 뭐 어떻게 하면 돼? Q는 여기 있는 이 Q는 선진화 밀도 곱하기 이 호의 길이인데 호의 길이는 뭐예요? 3분의 1 곱하기 2파이 R이죠? 원주라고 하나요? 초등학교 때 배운 이후로 용어를 안 썼더니 기억이 가물가물거립니다. 그래서 정답은 뭐다? 이 점전화가 여기 있다고 생각하세요. 점전화 Q가. 그럼 정답은 뭐야? R분의 KQ지. 정답은 R분의 KQ인데 Q가 뭐예요? Q가 이거 다 쓰면 돼요. 그래서 저거 이거 그냥 쓰면 돼. 쓰기 귀찮아. 옆에다 적겠습니다. 또 헷갈리기 싫으니까 3분의 2 파이 R 람다. R 없어지네. R 없어지네. 정답은 뭐다? 3분의 2 K 파이 람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15번. 정답이 맞았고요. 자, 16번 풀어보시고요. 근데 문제가 잘 이해가 안 갈 건데 어떤 문제냐면요. 이 고리에 3분의 1 한 이 정도는 마이너스 3Q가 대전되어 있고요. 나머지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에는 플러스 2Q가 대전되어 있을 때 고리의 수직인 이 위치에서의 전기 포텐셜 V를 묻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풀면 되냐면요. 아까 말했듯이 15번 푼 거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어때요? 15번으로부터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은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도 오고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도
5a이고 입체로 생각하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도 5a이고 왜 그래요? 이렇게 됐을 때 모든 곳에 거리가 같잖아요. 입체적으로 생각해보면 이 중앙에 대해서 이렇게 수직으로 가는 거니까 이해 가시죠? 이거 이렇게 꼬깔콘 모자예요. 이렇게 모자 쓰는 그 꼬깔콘 그런 모양이라고 이 모양이. 그러니까 다 거리가 같죠. 여기서 여기까지 저 뒤에도 맞죠? 그래서 지금 15번처럼 거리가 지금 다 같으니까 모여있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모여있다고 어느 이미 한 점에. 그럼 어떻게 할까요? 지금 그림을 이렇게 그렸으니까 좀 2차원적으로 그려가지고 마이너스 3q는 여기에 모여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플러스 2q도 같은 점을 찍어도 되는데 겹치면 그리기가 힘드니까 이 반대쪽에 있다고 생각할게요. 그래서 2q는 여기 있다고 생각할게요. 그래서 이 위치에서의 전기 포텐셜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 점전화에 의한 전기 포텐셜이니까 쉽잖아요. R분의 KQ지. 네, 그래서 두 개 더하면 돼요 이거. 그래서 빨간색에 대한 거 더하면 어떻게 된다? 5a죠 거리.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R분의 KQ 마이너스 3Q. 뒤에 거는 뭐야? 뒤에 거도 거리 이제 5a죠 5a. K 2Q. 이거 A 없어. 정답은 뭐예요? 5a분의 마이너스 K Q. 문제에서 주어진 변수로 다 써줬죠? 이게 정답인데 풀이는 뭐 이렇게 복잡해요? 뭔 짓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 풀이가 겁나 복잡해. 그래서 K는 4파이 에필론 제로분의 1이에요. K는 이제 얘는 쿨롱 상수, 에필론 제로는 진공에서 유전류. 그래서 정답이 맞았습니다. 이렇게 그냥 풀면 돼요. 풀이 보지 마세요. 풀이 봐도 뭔 짓을 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복잡한지. 다음에 17번 풀어보세요. 17번 1을 묻고 있죠. 1. 그래서 뭘 묻고 있냐면은 이 개 전체 시스템의 포텐셜 에너지 U를 묻고 있는 거예요. 포텐셜 에너지 U.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V 구하고 있었잖아요. 전위. 그러니까 V랑 U 구하는 거 다릅니다. 그러니까 V는 그 개가 다 완성돼서 고정되어 있다고 보통 생각을 하고 어떤 지점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하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미 다 완성돼서 벽에 공중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들 사이에 뭐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개 전체 포텐셜 에너지를 묻는 경우에는 여기 힌트를 줬네. 모두 무한대에서 이걸 서로 이렇게 가져올 때 드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각선도 해줘야 된다고. 대각선도. 그러니까 5A죠.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항을 각각에 대해서 포텐셜 에너지 더해주면 됩니다. 우리 개념 설명에서 했었죠. 그래서 뭐부터 할까요? 자, 순서를 정합시다. 그냥 하면 헷갈리니까. 이렇게 한 게 1번, 이렇게 2번, 이렇게 3번, 이렇게 4번, 이렇게 5번, 마지막 이렇게 가는 거 6번이라고 할게요. 포텐셜 구하면 되는데 1번 어때요? 1번 포텐셜 에너지 U로 해야죠. V가 아니라. 포텐셜 에너지는 두 점전하니까 R분의 K Q1 Q2죠. R분의 K Q가 아니라 Q1 Q2. 그래서 Q1 Q2 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Q 제곱이죠. 이 두 개 이제 하나는 마이너스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R분의 R분의가 아니라 3A분이죠. 3A. 새벽 2시가 넘으니까 정신이 없네. 지금 2시 반이네. 빨리 끝내고 제가 이제 학위 논문을 써야 되는데 디펜스가 아마 11월 말이나 12월 초인데 늦어도 일주일 전까지 논문을 드려야 되는데 하나도 안 썼습니다. 네. 박사 졸업할 수 있을까요?
이제 써야 되는데. 물론 실험한 논문들 보고 쓰면 되는데 그걸 다 정리하고 하는데 한 달 만에 할 수 있을지. 빨리 이걸 끝내고 졸업 준비를 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신이 없는데 그래서 이것은 1, 2, 3, 4, 5, 6 다 더하면 되죠. 귀찮으니까 A랑 뭐야 얘는 정신이 없지. K K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K랑 A랑 다 묶어버리고 이렇게 Q 제곱도 다 똑같잖아 어차피. 네, 그래서 1번은 3분의 마이너스 1만 되는 거고요. 2번은 뭐예요? 다 똑같죠. 이렇게 2번 다 똑같으니까 똑같이 3분의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에 3번은 4A분의 똑같죠. 4A분의 마이너스 5번은 4번은 얘도 플러스 마이너스 똑같네. 다 마이너스네. 얘도 4분의 마이너스. 다음에 또 뭐야? 대각선이 대각선. 5번은 얘는 플러스네. 플러스. 그래서 5분의 뭐야? 그냥 1이고 6번도 마이너스 곱하면 1이 되잖아. 얘도 5분의 1. 이거 계산하면은 정답이니까 이제 항이 6개 나온다.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일일이 다 계산할 필요가 있나? 그래서 정답을 보면은 이렇게 3, 4, 5. 네, 맞습니다. 계산하면은 30A분의 마이너스 23 KQ 제곱이 나온다고 하네요. 글씨를 왜 이렇게 못 쓰지? 자, 여기까지 하고요. 18번 문제는 뭐 이런 식으로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전이랑 보통 V 구하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지, 뭐 U해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써서 막 1학기 때처럼 안 갈 것 같긴 한데 쉬우니까 안 풀어보세요. 간단합니다. 개념 문제입니다. 자, 어떤 경우냐면요, 질량이 M인 입자가 여기 정지해 있고요. 무한대에서 무한대 위치에서 얘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서로 밀어내잖아요. 그냥 확 쏴버린 거예요. 운동에너지 K로 확 쏴버렸을 때 가다가 이렇게 결국은 돌아갈 텐데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진 거리 D는 그거 묻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된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쓰면 됩니다. 처음에는 K밖에 없었죠. 그래서 K고, 그리고 처음에는 무한대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때요? 포텐셜 에너지 0입니다. 네. 무한대만큼 떨어졌을 때 0이거든요. 무한대는 0이라고 그냥 정의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0이고요. 나중에는 돌아가기 직전에 어때요? 유턴할 때, 유턴하는 순간 속도 방향이 바뀌니까 운동에너지 0이지. 속력이 0이니까, 속도 0이니까. 포텐셜 어때요? D만큼 떨어진 곳의 포텐셜 에너지는 뭐예요? R분의 KQ가 아니라 아까 했었죠? 그러니까 D분의 D라고 그럴까? R이라고 할까? D라고 합시다. 떨어진 거리 D분의 K QQ죠. 그냥 Q라면 안 되고 에너지니까 Q 2개 붙어야지. 네. 아니 마이너스. 앞에 마이너스 있어야지. 포텐셜 에너지 마이너스. 마이너스 없어야지. 정신없다. 그러니까 뭐예요? V는 보통 입자 하나 줬을 때 R분의 KQ잖아요. 근데 여기 Q 하나 더 곱하면 어떻게 돼요? 포텐셜 에너지지 정입자에서. 마이너스 없잖아요. 마이너스 없어야 돼요. 물론 이 Q 자체에 포함되어 있을 수는 있어요. 마이너스가. K가 두 개인데 얘는 대문자 K 운동에너지고요. 소문자 K는 쿨롱 상수입니다. 정답이 뭐다? D가 운동에너지 분의 쿨롱 상수 곱하기 QQ,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8번 맞았고요. 이렇게 풀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19번 풀어주세요. 19번 어떤 경우냐면요, 도체구죠. 도체구. 도체구가 있는데 도체구 중간에서의 전위를 묶고 있습니다.
전위는 구하기 쉬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도체든 부도체든 이 전화랑이 중심에 모이는 것처럼 생각하면 된다고요. 마치 어떤 경우는 같아요. 여기 Q 있고 여기 마이너스 2Q 있고 이 중앙 V는 이거랑 똑같은 문제예요. 위에 문제나 아래에 있는 문제랑 똑같은 경우. 점전하기 하면 어떻다고요? 전위는 R분의 KQ라고요. 그래서 R분의 KQ. 이게 여기 맞는 전이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애가 여기 맞는 전이도 더해줘야 돼요. 다 더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얘도 R분의 KQ. KQ인데 얘는 마이너스 2Q라네. R이 뭐예요? 2분의 D죠. 그래서 R이 2분의 D더라. R이 2분의 D더라. 정답은 어떻게 돼요? D분의 KQ. 가로 열고 2죠. 앞에 거. 뒤에 거 뭐예요? 마이너스 4인가요? 정답은 D분의 마이너스 2 KQ.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번이죠. 마이너스 2 KQ. 이렇게 풀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20번은 버려주세요. 이게 약간 근사하는 그 이항정리 문제인데 이런 식으로 안 나올 겁니다. 절대 안 나오니까 절대 풀지 마세요. 절대 안 나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항정리 이렇게 풀라는 거 절대 안 나오니까 하지 마시고. 21번도 이게 유한선전화 적분하는 거 안 나올 거라 해서 하고 있죠. 계속 유한선전화는 계속 안 하고 있네.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22번은 약간 1학기 문제처럼 이렇게 역학정하지 보조법칙 세워서 하는 식으로 안 나올 것 같아요. 시간 나면 풀어보세요. 22번. 풀까 말까 고민되는데 안 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풀지 마세요. 진짜 시간 나면 풀어보시고. 저는 안 풀겠습니다. 안 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간 낭비일 것 같고. 23번도 이제 다이폴. 우리 다이폴 안 했는데 얘도 좀 이제 막 복잡해요. 약간. 하지 마세요. 다이폴 다 버리고 있네. 딱 다이폴 문제가 나와야 돼. 다이폴 나올 확률 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24번 원판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오니까 하지 마시고. 만약에 이 문제가 나오면은 단독 문제로 나오기보다는 여기서 V 구하기 한 다음에 또 마이너스 이걸 다시 적분해가지고 전기장 구하시오. 뭐 이런 식으로 두 개 V도 구하고 전기장도 구하고. 학생들이 이거 잘 할 수 있겠어요? 다 틀릴 것 같은데 안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하지 마세요. 원판 하지 마시고 25번 풀어보세요. 25번 25번 뭐냐면요, 이게 도체예요. 도체. 그래서 어떤 경우가 되냐면은 그러니까 이만큼 이제 그 공간이 도체를 넣어버리게 되면은, 그러니까 도체를 넣어버리게 되면 이만큼 그냥 좁아졌다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어떤 경우냐면은 그냥 도선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도선. 예, 도체는 도선이랑 같잖아.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어떻게 되나요? 이 사이 거리가. 그러니까 이 도체 뺀 게 D-A인데 이게 두 개가 있으니까 2분의 D-A죠. 그러니까 이게 2분의 D-A. 이게 이 사이 간격이 2분의 D-A. 가지고 이거 결국 어떻게 된다? 이거 하나 구한 다음에 반토막 하면 됩니다. 합성은. 이 하나만 구해볼까요? C는 어떻게 된다? 에필론 제로 거리는 E-DA분의 면적 A죠. 이거 전체의 반토막 하면 됩니다. 반토막은 뭐예요? 여기 2 곱해주면 반토막 됩니다. 이렇게 약분되는 거죠. 또 정답은 에필론 제로 D-A분의 A. 이게 전기 용량이 됩니다. 근데 물론 이렇게 나눠서 해도 되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냥 이게 도체를 넣어버리면 저 빼버린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이 간격이고 D-A가 되죠. 간격이. 바로 이렇게 답 쓸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도체 넣으면 왜 무시하냐고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약간 설명을 덧붙이자면은 만약에 뭐 이쪽이 이제 만약에 이제 플러스라고 하면요, 이쪽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이쪽이 플러스가 됩니다.
이쪽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냥 이거 하나가 이렇게 축전기 한 판이라 생각할 수 있고요. 이 면도 또 축전기 한 판이라 생각할 수 있고, 얘는 그냥 이렇게 선이라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26번은 풀지 마세요. 좀 이상해, 좀 읽어보니까. 전이차가 V일 때까지 A를 통해서 흘렀던 총 전하량은, 뭐 그렇게 물어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회로 문제 이렇게 안 나옵니다. 하지 마세요. 생각이 1초도 아까워. 안 나옵니다. 27번 쉬운데 한번 해보세요. 27번 자, 축전기 병렬로 연결되어 있고요. 이렇게. 이거 아니지. 축전기 병렬로 연결되어 있고요. 이렇게. 뭐야 이게. 정신이 없지. 이렇게. 이게 뭐랑 같아지고 싶어요? 하나랑 같아지고 싶다고. 하나. 이 하나의 간격은 그러면은 면적은 같아요. 다 A 면적 같아요. 근데 얘는 어떻게 돼요? 면적 커지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럼 조그만 걸로 극복하려면은 좁아져야겠네. 이렇게 엄청 좁아져야겠네. 면적이 3배 걸었으면 3분의 1 돼야겠네. 공식 안 써도 알겠죠. 간격 3분의 1배 돼야 돼요. 3분의 1배. 새로운 축전기. 공식 써서 풀어도 되고요. 이해 가시죠 이거? C가 뭐에 비례했어요? 좁아질수록 커지고 넓어질수록 커지잖아요. 이렇게 병렬 연결하면 3배 넓어진 효과인데 얘랑 같은 효과를 같은 넓이로 하려면 얘가 좁아져야지. 그래야지 이제 정경면 커지지. 그러니까 이렇게 3배로 커졌으면은 좁혀야지 3배만큼 얘도 이제 커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알겠죠? 28번도 비슷해요. 28번도 참 끊었다는 게 더 낫겠다. 그래서 28번도 똑같은 경우인데 이제 직렬 연결이죠. 직렬 연결. 좀 넓어진 효과 나오죠. 이렇게 넓어진 효과. 이때 하나의 축전 경계의 간격은,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됐는데 만약에 똑같은 이거 하나를 어떻게 변화시키면 간격을 어떻게 똑같아? 뭐 3배 늘리면 되겠네. 너무 쉽네. 3배 3D 뭐 이런 문제입니다. 자, 29번 개념 설명할 때 했거든요. 하지 마시고 이미 푼 문제입니다. 30번 풀어보세요. 30번 어떤 문제냐면요, 이 사이에 유전상수 카파인을 이제 넣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곧 무슨 말이냐 같냐면은 이렇게 이 사이 가운데다 이제 넣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좀 잘못 그렸는데 이게 D면은 3분의 D입니다. 전부 다 간격 3분의 D, 간격 3분의 D. 그래서 이거 이제 축전기의 직렬 연결이니까 그 공식 아시죠? C2분의 1은 C1분의 1 더하기 C2분의 1 더하기 C3분의 1, 이 공식 쓰면 됩니다. 그래서 쓰시면은 일단 이거 먼저 계산할게요. 다시 역수 이거 구한 다음에 한 번 더 역수 취해줘야 답입니다. 그래서 축전기 공식 엡실론 제로분의 거리는 3분의 T고 면적 A 분의 1, 이게 이제 처음 이거 한 거고요. 더하기 에필론 제로 3분의 D, 그러니까 이거 카이 써줘야 돼요. 카이 안에 차 있잖아. 차 있으면 엡실론 제로는 이 앞에 붙여주라고 그랬죠. 차 있으니까 얘만 붙여주면 됩니다. 별로 안 어렵습니다. A분의 1 더하기 이거랑 똑같은 거 더하면 되죠. 그럼 여기 2가 붙겠네. 똑같은 거 붙으니까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여기 3이 있으니까 2, 3이 이쪽으로 올 수 있죠. 2, 3이 여기 올 수 있죠. 그래서 얘는 없애주고요. 이렇게. 그래서 카파만 여기 곱해주면은 분모가 통분되죠. 나머지 똑같잖아. 그래서 어떻게 된다? 카파
파 엡실론 제로 3a 2카파 더하기 1인데 이 d는 또 위로 올릴 수 있죠. 여기다 이제 d를 올릴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없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최종 답은 뭐다? 지금 구한 게 이 박스이기 때문에 얘를 다시 역수를 취해주면은 최종 답인 2카파 더하기 1 d분의 3카파 엡실론 제로 a가 최종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풀어보세요. 막상 풀면은 이 공식 좀 헷갈려요. 헷갈리니까 보지 마시고 한번 풀어보세요. 은근히 헷갈립니다. 31번 풀어보세요. 자, 이거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같은 거 3개 더하면 3분의 1이 되겠죠? 3분의 c가 되고요. 하나가 있고 얘는 2분의 c가 되고요. 그냥 c가 쓰고 어때요? 그 다음에 더하면 되겠는 거죠. 얘는 2분의 c가 되는 거고 얘는 3분의 c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병렬 연결은 다 더하면 되니까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이면 뭐가 되겠어요? 6이네 6 더하기 3 더하기 2네. 그래서 이 총 답은 6분의 11c가 답이 되겠습니다. 31번. 그래서 이렇게 되고 나머지 문제는 풀 게 없는 게 32번 중요하다 할 수도 있지만 이미 푼 문제예요. 개념 설명할 때 푼 문제이기 때문에 넘어가고 이거 절대 풀지 마세요. 이후로는 이런 식으로 그냥 좀 어려운 회로의 합성 전기 용량 구하는 식은 안 나올 겁니다. 좀 어렵게는 안 나올 거고 이거 단순히 구하라고 해서 뭐 하겠어요. 나와도 이렇게 이 정도 수준에서 쉽게 이거보다 더 어렵게는 안 나올 거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 낭비니까 풀지 마세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